안녕하세요, 손 변호사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인사이트의 대표 변호사이고 지금 15년차 변호사인 손익권 변호사입니다. 그 변호사님은 현재 어떤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계신가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기업 자문을 많이 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전공 분야를 들어가면 노동하고 행정 분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인사이트는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기존에 대형 로펌에 있다가 2021년도에 독립을 하고 그때 이제 그 로펌에서 같이 일하던 다양한 분야에 있는 파트너 변호사님하고 같이 만든 로펌입니다. 5명이 다 같이 만들었는데 5명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임직원이 30명 정도 되는 로펌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무법 인사이트의 매니징 운영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대단하신 분. 아닙니다. 그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한 특별한 계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남 창녕이란 되게 시골에서 나왔고 농사 짓고 소 키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어머니가 거기서 농사를 조그맣게 짓고 계신데 근데 옛날에 이제 저는 시골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초중고를 다 집 근처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는 되게 작아요. 전교생이 한 학년에 인문계하고 실업계가 같이 있었는데 3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반이었고 전 초중고가 다 한 반이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고등학교 시골에서는 공부 잘하면 거의 법대 가잖아요. 저도 딱히 큰 꿈은 별로 없었고 또 인문계 스타일에다가 자연계가 없었어요. 우리 고등학교에. 그래서 인문계를 왔고 공부를 잘했으니까 법대 가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고대법대를 가게 돼서 또 다 사시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시 공부를 했고 저는 이제 꽂히면 잘하거든요.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법고시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또 중간에 군대도 다녀왔고 되게 쉽게 말씀하시네요. 하여튼 변호사 된 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사람들을 좋아하는데요. 세상을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호기심도 많고 해서 이게 결국 법이라는 게 사람과의 관계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사건을 맡으면 진짜 짧게는 몇 개월이지만 길게는 몇 년을 같이 계속해서 인연을 쌓아가게 됩니다. 문신 사건은 뭐 10년이죠 거의. 그런 상황에서 사람도 많이 알게 되고 내가 모르는 사회 현상이나 사건 그리고 사실관계도 많이 알게 돼가지고 그러면서 그냥 지금 생각할 때는 천직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유롭기도 하고 그래서 변호사라는 직업이 되게 지금은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맡았던 사건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건 있다면 단연 이제 문신 사건이죠. 최근에 결론이 나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10년 동안 이 사건을 했거든요. 제가 이 처음에 인연을 맺은 게 아마 2015년쯤에 헤럴드 CEO 모임에서 임보란 회장님을 처음 만났기 때문인데요. 사실 문신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는데 제가 문신에 대해서 뭐 관심이 딱히 있었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도 그때도 사실 문신은 의사만 해야 하는 걸 몰랐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법제 규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임브라 회장님하고 소소한 자문을 하다가 크게는 제가 대형 로펌이라는 대류가주에 있을 때 헌법 소원을 하게 됐고 그게 이슈화가 되면서 제라는 사람이 이제 문신사 일을 되게 많이 하는구나라는 것도 알려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2차, 3차 했고요. 헌법 소원을.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상고심, 보건범죄상습법 위반의 상고심을 수행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도 여러 건의 상고심을 맡아 수행했고 드디어 결론이 이제 한 몇 달 전이었죠. 나온 겁니다. 6월 달쯤에. 이 사건이 다른 사건과 달랐던 점이 있었나요? 다르죠. 왜냐하면 일단은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사실상 그 의료 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한다는 게 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의료 행위가 아니라고 했다가 지금도 사실 자격증은 없지만 무분별하게 막 행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신 행위라든가 활동이라든가. 그래서 사실 그 파급력을 생각하고 그리고 판례가 바뀐 게 30몇 년이라고 하지만 정말 철옹성 같이 안 바뀌었거든요. 정말 수많은 사람이 계속 상고를 하고 이제 대법원을 두드렸는데 안 바뀐 거라 가지고 이게 바뀌겠냐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년 전쯤이었나요? 청주에서 이제 최소연 원장님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게 2심에서 저희가 담당했는데 무죄가 나왔어요. 2심 무죄가 아마 처음이었을 겁니다. 3, 4년 전에 판례가 정한 이후로는. 그 이후에 이제 이게 이제 기폭제가 됐죠.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네? 그럼 3심에서는 유죄로 뒤바꾸려면 부담이 엄청 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담도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쌓이니까 드디어 이제 국회에서도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면서 대법원도 부랴부랴 우리도 이제 무죄로 할 거야 라고 이제 진행된 거라 가지고 되게 파급력이 크면서 국회도 한몫했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개인의 자유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문신은 조금은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사람 한 명 한 명을 보면 문신사들은 다 자기의 직업을 열심히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사회가 이제 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그 과정에서 극적으로 이제 무죄가 나온 거죠. 대법원 판례가 나올 때 그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어떤 건지 궁금하고. 진짜 되려고 하니까 되는구나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가 10년 동안 계속해서 좀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원 헌법재판소에서 막 8대 1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뭐 7대 2가 나오고 그런 식으로 6대 3이 나오고 소수이긴 하지만 점차 변화를 느끼긴 했거든요. 대법원은 그 몇 대 몇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기각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되네. 물론 낌새는 있었던 게 작년인가요? 우리 국회에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문신사법은 문신사 자격만 있으면 의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예상은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전격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죠. 저도 갑자기 통보를 받은 거라. 이 재판을 진행하시면서 순탄하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우리가 엄청 많이 준비를 해서 갔는데 그거를 펼쳐볼 기회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냥 판사가 이건 어째 의료행위야. 지금까지 판례가 계속 그래왔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막 한두 번에 끝내려고 했어요. 우리는 엄청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준비한 걸 다 하기 위해서는 판사의 협조 없으면 안 되거든. 그럴 경우에는 판사가 이미 예단을 하고 있구나. 그 예단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많이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좀 짜증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제가 이 문신사들이 저한테 개별적으로 사건을 많이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제 작은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수임료도 부담이 되실 텐데도 저도 배려를 해준 적도 있지만 많이 의뢰를 하셨고 그 과정에 솔직히 조금 억울하지만 크고 작은 분쟁들도 좀 있었고 그것 때문에 같은 문신사분한테 상처받은 적도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어차피 문신사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억울한 사람이고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인 사람이기 때문에 또 임보라 회장님과 인연 그리고 그 임보라 회장님이 이끌고 있는 전체 문신사 단체들을 생각하면 그런 것들은 그냥 티끌에 불과하죠. 자유롭게 이제 전과자의 위험을 벗고 일을 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꾸준했던 것 같아요. 문신사법이 아직 시행 전이잖아요. 네. 시행 전까지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법조인으로서. 일단 제가 볼 때 자격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격증의 난이도를 어떻게 할 것이며 자격증을 인원을 정해놓을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시험만 합격하면 기사를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목은 어떻게 할 것이며 예를 들어서 이제 인원을 정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통과만 되면 다 자격을 줄 겁니다. 그러면은 적정한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지식과 실무 능력 등등이 있다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정도 수준으로. 근데 그걸 예측한다고 정하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고 아마도 물론 이제 현재 대한문신사중앙회가 가장 크지만 여러 작은 단체도 난립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느꼈던 어려움 중 하나가 되게 단체들이 난립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단체들 하나하나가 각자의 구성원을 대변하겠지만 그래도 뭐 개중에는 본인의 이권을 위해서 하는 것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다 몫을 듣고 법안을 만들고 법안은 사실 그냥 크게 대원칙만 정한 거예요. 중요한 소원칙들은 시행령, 시행규칙을 정해야 되는데 그게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법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에 이제 자격증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을 정한다 했는데 안 정해졌어. 그럼 자격증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단체들의 그러니까 문신사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통일하고 그 목소리가 온전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당길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이게 안 되면 의협도 수그라들려고 해요. 유형협회도 좋잖아요.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문신사법이란 법이 원래 우리 문신사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문신사협회보다는 유형협회가 더 크지 않겠어요? 힘도 크고 왜냐 합법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기존부터 쭉 활동을 해왔던 합법적으로.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문제가 가장 썸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실무적인 것 같고.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질문 좀 몇 개 드리고 싶은데 손 변호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는 이제 자유와 행복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신사 사건을 나름 열정적으로 수행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이 사회의 부속품으로 제 기능을 다하고 돌아가시려고 태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이상 행복을 추구하는 게 사람의 본질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참 쉽지 않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저는 저의 가치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나의 그 본성,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게 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삶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세요? 저는 이제 지금 열심히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나이가 이제 40 중반에 이르렀는데 앞으로 한 몇 년 더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일정 정도 수준을 달성했다고 한다면 저는 제 자유와 행복을 찾아서 아마 1년에 한 3분의 1 정도
친구들 해외에 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제가 글로벌 사업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문신사분들도 손기술이 좋으니까 글로벌로 나의 K-뷰티 하지 않습니까? 해외에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한 로펌도 많이 있고 아마 조만간에는 베트남의 지사도 아마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해외 먹거리도 찾아서 또 해외 여행도 많이 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예. 그 문신사 중앙의 회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회원님 중에 개별적으로 저한테 연락하신 분도 많을 것 같고요. 저를 유튜브나 아니면 방송이나 무슨 모임에서 보신 분도 되게 많을 것 같긴 해요.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느끼는 바는 정말 그동안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이 힘을 하나로 합치고 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열망들이 조직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국회에 전달되거나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고생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문신사법에 더 단합된 모습 보여줘가지고 문신사법이 잘 제정돼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또 문신사를 본업으로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잘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